저는 생명의 숲의 최승희 활동가라고 하고요. 오늘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도시공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생명의 숲은 숲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누리는 5분 거리의 숲을 만들기를 꿈꾸는 시민환경 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도시숲, 지금의 일상을 지키는 활동입니다. 생명의 숲에서는 2013년도 이후에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일몰제 대응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네, 먼저 다 아시겠지만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IPCC는 지난 8월에 2040년이 되기 전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씨를 넘길 거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인류 생존을 위한 온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년 12월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 5대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였는데요.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과 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안이 심의 의결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흡수원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바다숲, 도시 지역의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좀 계획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산림 부분, 그리고 해양, 떼마천, 초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도시 지역의 녹지였습니다. 산출 근거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택지 개발을 통한 신규 녹지 확보,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사업 구간 내 녹지 등을 통해서 3만 7천 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규 조성에 대한 흡수원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기존의 도시숲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시 지역 내 탄소 흡수 기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마 도시공원일 텐데요. 도시공원은 앞서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시열성 완화, 미세먼지 저감, 도시민의 휴양, 건강,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요 탄소 흡수원인 도시공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도시공원의 가장 큰 이슈는 2020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시공원 일몰제는 그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는 그 법률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일제히 해제되는 상황을 맞이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2010년 기준으로 여의도의 한 261배, 어마어마한 면적이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은 사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감소는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공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했다기보다는 일부러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구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감소했습니다. 2019년 말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 비율은 전국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몰제라고 하는 도시공원의 큰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대선 공약으로 요구를 했었고 시민 캠페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토론회, 논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는 자리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제시했던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에 대한 제안은 총 5가지 정도가 됐었고 가장 중요했던 국공유지의 예외 없는 영구 보전,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 부분, 그리고 지자체들이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부분들을 제안했었지만 2015년부터 한 5년간의 기나긴 투쟁들이 있었지만 2020년 7월 1일에 저희가 얻은 건 국공유지를 10년 유예한다라고 하는 법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에 그 시민의 공원 158.5km제곱미터가 해제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에 또 여전히 도시공원 일몰제는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국공유지는 여전히 해제 위기에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사실 2020년 7월 1일이 오기 전에 미리 5월에 그 전국에 5,057건의 도시공원 해제 공고를 냈습니다. 사실 국토부와 기재부가 소유했던 공원들, 이 전체 리스트의 40%를 차지했었는데요. 사실 국공유지 부분은 사람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있어서 국가가 먼저 우선적으로 공원을 해제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상식적으로 하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국토부가 이렇게 해제를 먼저 하는 걸 보면서 국공유지가 가장 위기의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그 10년의 유예의 기간을 국공유지가 가지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고 영구 제외해야 하는 저희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심상정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수진 의원님도 공동 발의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회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모두가 발의만 되고 어떤 논의조차도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이트 안에서 제한 일자만 있고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상황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로 시작이 된 것이지 끝난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에 이제 민간특례 공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일몰제 이전에도 드러났었지만 지금 그 조성되는 과정에서 더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기보다는 아파트 개발 사업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공원 조성 계획인지 아니면 아파트 개발 계획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도의 오등분 공원 같은 경우에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정도고요. 전국에 76곳이 지금 민간특례 개발 사업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은 30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 민간특례공원은 30%까지 비공원 면적으로 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8%지만 최소 7%에서 최대 30%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배 정도가 대부분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투기를 조장하고 또 불법적인 상황들도 특혜 의혹이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어떤 관점에서 이 민간특례 개발 사업을 공원이 조성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발 사업으로 포장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여전히 지자체들은 토지 소유주들과 또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뼘도 해제하지 않았지만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나 공원 지정 이후의 매입, 토지주와의 갈등, 소송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포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공원 포기 도시입니다. 대상지별로 지금 개발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자체의 무관심도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전주시도 서울시와 같이 대부분 그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그 매입 비용보다 훨씬 높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좀 곤란함을 겪고 있고 또 그 우선순위를 계획했던 부분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입하는 부분을 반대하면서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일봉산의 민간특례 개발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지금 토지 보상 절차에 진행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51% 정도의 높은 국공유지 비율로 사실 10년 후에 일몰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산정공원 같이 좀 민간특례에 대해서 시와 주민들이 소통 관계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시설 비율을 낮추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사막도라고 하는 공원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공원 확보를 위한 시차원의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모제 이후에 여전히 토지 소유주들과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에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토부의 권고 사항을 보시는 것처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어떻게 이 사안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모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몰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큰 거는 국가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 녹지에 대한 그 탄소흡수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도시숲이나 도시공원, 조경녹지 등 녹지의 성격이나 관리기관 소유 등에 따라서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의 종합 DB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일몰제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모든 기관들의 데이터가 다 달라서 어느 데이터가 진짜인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 1일이 올 때도 어느 정도의 면적이 정확하게 해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별로, 소유별로 다 다른 데이터들을 맞추느라 어려웠었습니다. 저는 국가 차원의 종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흡수원에 대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도시녹지에 대한 방향,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제 공간 개념의 DB 구축뿐만 아니라 어떻게 경영하고 또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한 이력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흡수원의 총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숲을 보전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가 탄소흡수량의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흡수 기능들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그 보전을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손실량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등으로 신규 조성되는 도시숲이나 녹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공원 일모제 이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는 여의도 면적이 132배, 2020년에는 125배, 2025년에는 60배 면적의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제된 공원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국토부는 보전녹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했지만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의 공원들이 보전녹지로 전환되고 구역으로 전환됐는지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도시숲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의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서 도시공원 일모제에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공유지를 연구 제외하는 부분들,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세제 개편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그 도시공원 일모제에 대한 해법으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수용되지 못했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공유지 10년 유예가 다였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탄소 흡수원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그때와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녹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숲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또 기존의 국립공원이나 그런 생태숲과는 다른 환경영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들이 또는 도시녹지들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을 같이 마련하고 그걸 보전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쩌면 도시공원에 대한 그 도시숲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도시공원 자연공원 구역으로 전환이 되고 또 미집행 공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식사법을 좀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시민들이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은 사실 도시공원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고, 도시공원은 우리의 일상과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산소흡수원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도시숲, 도시공원의 혜택들을 또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좀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